안녕하세요. 종자독서 58권째입니다. 제가 독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뇌과학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뇌를 도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장, 즉 뇌를 잘 모르고 어떻게 나대리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뇌 작동의 원리를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학교 수업으로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수면 아래로 잠겨있던 무의식을 20세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으로 탄생했고요. 이후 21세기에는 신경과학이라는 학문으로 지금까지 발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10% 정도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90%는 여전히 무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어디 우리 엄마뿐이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랑 다 그랬을 겁니다. 팔자소관이라는 말은 뇌과학에서 정확하게 신경가소성이라는 말과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팔자소관이라는 말은 뇌가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지만 뇌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는 뇌는 변화하고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뇌의 가소성 혹은 신경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사람들이 뇌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알면 인생을 나아지게 할 만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사람들이 뇌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알면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만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 책의 키워드를 저는 이 문장으로 잡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신경과학 지식을 활용하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안녕과 기쁨, 관계를 새롭게 꾸려갈 수 있음을 입증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신경과학 지식을 활용하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안녕과 기쁨, 관계를 새롭게 꾸려갈 수 있음을 입증한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저자가 책머리에 걸어둔 말입니다. 뇌를 알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뇌과학 책이다 보니까 전전두피질, 편도체, 해마, 변연계,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멜라토닌 등 입에도 잘 붙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일일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뇌에 작동하는지 한번 쓱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뇌란 어떤 것일까요? 뇌는 강아지처럼 훈련하는 대로 길들여지니까 뇌는 개와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뇌는 가던 길만 가려고 합니다. 습관은 늘 가던 길이라 에너지가 들지 않지만 습관을 바꾸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운동을 함께 해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거, 게임이나 마약, 도박, 포르노, 담배 이런 것들은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 쉽게 분비돼서 조금만 해도 재미를 느끼지만 우리 인생에 진짜로 도움되는 것들, 즉 독서, 명상, 또 치실 사용하는 것, 운동하는 것, 이렇게 몸에 이로운 것들은 꾸준히 훈련해야지만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곳보다 안 좋은 곳에 더 쉽게 끌립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은 꼭 돈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읽는 사람이 더 많이 읽고요. 운동도 하는 사람이 늘 더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도 긍정적인 사람이 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더 부정적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생각도 물질이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게 뇌과학에서도 증명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뇌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뇌 회로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내 회로의 조율 방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유년기의 경험과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 또한 사회적 지원 정도에 따라서 내 회로를 우울증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한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고난 성향에다가 지금 현재의 스트레스, 거기에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긴밀한지에 따라서 우울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성향일지라도 알아차려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회로는 다르게 재배치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부정 편향은 유전이 되고요. 기분 장애도 집안 내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고칠 수 있다고 하네요. 운동하고 숙면 취하고 마사지 받기처럼 놀랍도록 단순한 것들을 통해서 부정 편향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고 독서나 명상, 운동이나 이런 좋은 습관은 의식적으로 해야 해서 내가 피곤을 느끼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고대 인도 속담에 인생의 첫 30년은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마지막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평균 수명이 60 정도일 때는 이렇게 살다 가면 끝이지만 요즘처럼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쁜 습관을 고쳐야 남은 30년을 좀 가볍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내 뇌가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뇌가 재배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뇌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개선할 힘이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면 뇌도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책이 주로 청소력입니다. 생활을 바꾸면 뇌가 바뀝니다. 운동은 정신을 예리하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뇌는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뭔가 목표가 생기면 뇌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데 목표를 세우는 일이 도파민 증가를 돕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몸이 하는 일에 따라 뇌 활동이 달라지는데 이를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나요? 쉽게 말해서 뇌는 바보 같아서 그냥 일부러 웃어도 진짜 웃는 줄 알고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인상을 쓰고 있으며 진짜 기분이 나쁜 줄 알고 기분 나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게 뇌 작용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슨 감정을 자주 사용하고 사는지 알아차려서 부정적인 곳에 가 있으면 긍정적인 곳으로 데려다 놓고 슬픈 생각 쪽으로 가 있으면 내 생각을 기분 좋은 기억 쪽으로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뇌과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이번 책은 쉽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답답했습니다. 내 작용을 알면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쓴 책 임경남 나 데리고 잘 사는 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